유럽 관광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가의 관광객들로 인해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의 관광 문화를 통째로 바꾸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의 식문화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유럽을 통째로 새롭게 바꾸어 놓은 문화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여유로움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소피 디부아, 파리의 유명 여행 잡지 보야지 파리의 수석 기자죠. 열애 동안 여행 기사를 쓰면서 유럽의 전통적인 여행 문화를 수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동생 아멜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통 프랑스식 아침 식사를 하며 관광객들을 관찰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비평도 하고 때로는 감탄도 하면서 말이죠. 소피, 오늘 아침도 크루아상과 카페 오레로 시작하는군요. 아멜리가 익숙한 듯 테이블에 아침 식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도 기사를 마감해야 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클레어였어요. 소피,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특이한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의 근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요.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누가 감히 우리의 방식을 바꾸려 한다는 거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연간 7천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유럽의 대형 공항이 어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바뀌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클레어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누가 파리의 관광 문화를 바꾸고 있는지.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침 교통은 항상 복잡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택시 안에서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며 파리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클레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기 봐요, 소피. 또 시작됐어요. 클레어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물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군대 같았어요. 저건 대체 누구지? 저들은 마치 군대 같아.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매일 아침 이렇게 나타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클레어는 저를 면세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진열대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이들은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제품을 정확하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들 손에 든 쇼핑 리스트를 보셨나요? 클레어가 건넨 한 장의 종이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브랜드별 가격이 센트 단위까지 비교 분석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 여행이 이렇게까지 치밀해야 하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리는 여유롭게 거리를 산책하며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곳인데 이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잠깐만,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뭐지? 나들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에요. 누구 하나 빠지거나 놓치는 사람 없이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본격적인 취재감이 생겼습니다. 10년 경력의 여행 전문 기자로서 이런 현상은 꼭 기록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서둘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관찰을 마친 후 클레어가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여행 일정표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관광객 중 한 그룹이 실수로 놓고 간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종이를 펼쳐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표, 모든 장소의 도착과 출발 시간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동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휴식 시간과 사진 촬영 시간까지 정확히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군사작전 계획서 같아. 일반 관광객들이 1시간씩 줄을 서는 에펠탑도 이들은 단 15분 만에 입장한다는 게 말이 돼. 더욱 놀라운 건 이 계획에 숨겨진 데이터였습니다. 방문객 후기, 현지 날씨 통계, 각 관광지의 시간대별 혼잡도, 심지어 파리 지하철의 배차 간격까지. 모든 것이 빅데이터로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혹시 여행사 직원들인가요? 제 질문에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관광객들이에요. 놀라운 건 모든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현장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런 여행 방식이 유럽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클래식의 셰프이자 제 전 남자친구인 앙투안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르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앙투안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3년 전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피,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어? 안녕, 앙투안.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취재 중인데 혹시 내 레스토랑에도 자주 오니?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방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이지. 요즘 우리 레스토랑 손님의 30%가 한국인이야. 그런데 왜 물어?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향, 분명 프랑스 요리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앙투안, 너 설마. 앙투안은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하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고추장이라고 해. 처음에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상한 소스를 넣는다고 불쾌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먼저 고추장을 요리에 활용하고 있지.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통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그것도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지켜온 앙투안이 이국적인 소스를 자신의 요리에 사용한다니요. 우리의 전통 요리가 변해가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앙투안은 조용히 웃으며 한 접시의 요리를 내왔습니다. 완벽한 프랑스 요리 기술에 한국의 맛을 더한 퓨전 요리였어요. 맛봐봐, 소피.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깊은 맛에 한국 고추장의 매콤함이 더해져 새로운 차원의 풍미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소피, 너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거야? 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처음엔 나도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지. 이게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는 걸. 앙투안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늘 진공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가끔 적발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겐 마치 필수품 같은 거였죠. 놀라운 건 그들의 식사 예절이야.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더라고. 자신들의 소스를 넣으면서도 우리 요리의 본질은 존중했어. 저는 앙투안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걸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30년 만에 레시피를 바꾼 이유야.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 앙투안의 레스토랑을 나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이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학창시절 친구 줄리에트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명품 매장의 매니저로 제가 패션 기사를 쓸 때 자주 도움을 받는 인물이죠. 줄리에트,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매장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카페에 마주 앉은 줄리에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소피,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이쪽 업계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줄리에트는 저를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매장 밖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대로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한국인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다른 제품들을 정확하게 집어들었어요. 보통은 매장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고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분들은 달라요. 이미 무엇을 살지 정확히 알고 있죠. 줄리에트가 건넨 한 고객의 쇼핑 리스트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전부 계산되어 있었고 각 도시별 세금 환급률까지 꼼꼼하게 비교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쇼핑을 해요.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실제로 한 고객의 화면을 보니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매장의 재고, 상황과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매장의 가격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더군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이 매장에 오기도 전에 우리 매장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줄리에트의 말처럼 매장의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직원들은 한국어로 된 제품 정보를 숙지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이건 지난달 판매 데이터입니다. 줄리에트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 매출의 40%가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반품률이 다른 국가 관광객들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분들 결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아요. 철저한 분석과 계산이 뒷받침된 소비를 하죠. 덕분에 우리도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줄리에트의 매장을 나서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들의 완벽한 동선, 식당에서 발견한 그들만의 음식 문화, 그리고 지금 목격한 치밀한 쇼핑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파리의 우아함과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 중얼거리며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을 정리할 때 자주 찾는 장소예요.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뭔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자리 잡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창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업무용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던 한 한국인 여성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파리를 여행 중이신가요? 그런데 일도 하시나 봐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거죠. 놀라웠던 건 이들의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동료들과 화상회의도 하고 메일도 확인하면서 말이죠. 시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관광을 하고 한국이 깨어나는 오후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시기죠.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 회사에서도 별말이 없어요. 오히려 시차 덕분에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비단 회사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한 인플루언서가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구도로 음식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모습이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태블릿,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업무를 처리했고 심지어 휴대용 와이파이까지 들고 다녔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유럽의 카페에서도 이들은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왜 휴가 때 일하냐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일과 삶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이었어요. 여행의 경계를 허물고 24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그들만의 방식. 이들은 단순히 관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어. 카페를 나서며 고개를 들어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어, 혹시 나 공항 관제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 클레어의 도움으로 저는 샤를 드골 공항의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에 만났던 클레어와 함께 공항의 관제실로 들어갔죠. 여기서는 공항 전체의 승객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베테랑 관제실 책임자 피에르는 특별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3개월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세요. 일반 관광객들은 이렇게 무작위로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인 단체는 피에르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면세점까지 모든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들 출국장 지도를 미리 연구하고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체크하고 보안 검색대의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화물을 어디서 받아야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알고 있었죠.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이분들 동선을 연구해요. 덕분에 공항 시설 배치도 많이 바뀌었죠. 피에르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 공항을 취재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동선도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고 이제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미소 짓습니다. 불편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아.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감히 우리의 방식을 바꾸려 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공항을 나서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를 바꾼 고추장, 명품 매장의 판매 방식을 혁신한 쇼핑 문화, 그리고 지금 목격한 공항 시스템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공항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차를 활용해 일하고 15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최적의 동선을 연구하는 그들의 모습.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의 작은 혁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여행의 개념은 여유와 즐거움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여행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고 일과 여행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쩌면 변화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가. 몽마르트 언덕에 제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사 구상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 그룹 중 한 명이 제게 연락처를 남겼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펠탑 근처의 카페에서 그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미나라는 30살의 회사원과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 일주일 머무르며 워케이션을 즐기고 있었죠. 소피 씨, 저희 여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미나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저는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여행의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나요? 미나와 친구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에게는 이런 계획이 더 즐거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미리 준비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미나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 계획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여행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저희는 이것을 트래블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결코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의 계획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었고 날씨나 파업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일까지 하면서 여행을 하나요?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여행의 묘미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다른 친구 지수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일과 삶, 여행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시차 덕분에 오전에는 관광을 하고 한국이 일어나는 저녁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더 자주, 더 길게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나 탈출이 아니라 일상의 확장이자 새로운 방식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은요? 항상 고추장과 김치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이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음식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맛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 음식에 우리의 소스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응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이들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미나의 노트북 화면을 보니 다음 일정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루브르 박물관 관람이었죠. 지금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일어나려는 순간 미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소피 씨, 혹시 저희와 함께 하실래요? 루브르 관람의 최적 동선을 연구해놨거든요. 2시간 안에 주요 작품들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기꺼이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 사람인데도 루브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본 적은 없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관광객 그룹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루브르 관람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전에 연구된 동선을 따라 핵심 작품들을 차례로 관람하면서도 각 작품 앞에서 충분히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빠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이었어요. 루브르 관람을 마치고 몽마르트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야지 파리 잡지에 실을 기사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했어요. 유럽 관광의 새로운 물결,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온 혁신.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제 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감히 우리의 방식을 바꾸려 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사가 출간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야지 파리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되었고 유럽 관광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호텔과 레스토랑, 관광시설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주말에는 베르사유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전통을 중시하던 아버지가 저의 기사를 읽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소피, 내 기사 읽었다. 정말 흥미로웠어. 그런데 혹시 그 고추장이라는 것 좀 구할 수 있을까? 내 비프 부르기뇽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구나.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마저 변화하고 있었어요. 전통 프랑스 요리의 대가인 그가 한국의 소스를 시도해보겠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내일 당장 사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 당신의 기사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후속 취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러 갈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균형.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노트북을 펼쳐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방식을 따라해볼 차례였어요.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동선을 연구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 시민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 뒤부아의 마지막 기사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